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와 반복과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꼭 기억하면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최소한 본문을 3번씩 읽어보길 빌겠습니다. 자, 먼저 붉은색 글씨 볼까요? 오늘 수업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선생님이 2003년도에 수업한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어딘가 이상하죠? 자, 오늘 예술 분야의 비문학 독서 자료입니다. 자, 개념 미술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변기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수업 중인 교실 앞에 오늘 수업은 없습니다라는 안내판을 달았습니다. 자, 이것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뒷사항의 개념 미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미술 혹은 미술 작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에 대한 미술가의 생각이 있고, 다음으로 그에 적합한 형식과 재료의 선택, 그리고 형상을 위한 작업 과정이 따른 것이 보통이었다. 아마 뒷사항이 개념 미술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미술은 미술가의 생각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물을 하든지 초상화를 하든지 적합한 형식과 재료 수채화를 하든지 등 재료를 선택하겠죠. 그럼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한 작업 과정이 따릅니다. 자, 미술 행위, 작품 창작의 과정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미술 행위고 미술 작품이죠. 이러한 미술 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작품은 화랑에 전시되어 또 감상의 대상이 되고 이후 매매되어 개인이 소유하거나 미술관에 소장하게 됩니다. 자, 전통적인 미술의 존재 방식입니다. 자, 미술 작품은 미술가의 생각이 재료를 통해 형상화된 후 감상의 대상이 되어 소유 또는 소장된다. 그런데 20세기 초 듀샹은 이러한 미술적 전통에 대해 도전적인 의문을 던진다. 미술작품은 미술가의 생각이 재료를 통해 형상화된 후 감상의 대상이 되어 소유, 소장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죠. 자, 여러분들 변기죠. 뒷상의 작품입니다. 변기가 거꾸로 있는 거겠죠. 남자 소변기인데요. 자, 여기 의자가 있고 또 자전거 바퀴가 있죠. 자, 이것도 뒷상의 작품입니다. 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한 변기를 뒤집어 알뮤트라고 사인한 작품 셈. 자, 변기가 셈이었고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의자와 자전거 바퀴 한 개를 접목시켜 만든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듀샹의 시도입니다. 전통적인 미술가의 작품 창작 과정과는 전혀 다르죠. 자, 듀샹은 미술가의 역할이 물질을 교묘하게 치장하는 데 있지 않고 미의 고찰을 위한 선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대량으로 생산된 물건, 변기라든가 의자, 자전거 바퀴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선택이라는 미술가의 정신적 행위를 통해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자, 변기, 나무의자, 자전거 바퀴 등의 대량으로 생산된 물건도 미술가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뒷사항의 사고와 시도들은
1960년대 중반에 등장한 개념미술의 선구가 되었다. 자, 뒤상의 사고와 시도의 의의입니다. 자, 전통적 미술에 대한 뒤상의 도전입니다. 미술가의 역할이 물질을 교묘하게 치장하는 데 있지 않고 미의 고찰을 위한 선택이 있다는 뒤상의 시도는 개념미술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자, 개념미술은 작품에서 개념 혹은 아이디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기존에 만들어져도 관계없다는 뜻이겠죠. 그에 따라 재료나 형식, 작업 방식이나 작품의 완성도 등은 부차적으로 여겨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부정하기까지 하면서 미술 자체의 개념 탐구, 즉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주목한다. 자,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미술 자체의 개념,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주목하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 관람자에게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한다. 관람자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1번, 3번은 개념미술의 탐구 대상입니다. 자, 개념미술 작품의 표현 수단은요. 자, 비물질적인 순수 아이디어, 도표나 사진, 지도와 같은 시각적 매체, 아이디어와 시각적 매체, 또 선언서나 기획서, 기록과 같은 언어적 매체. 자, 그리고 이들을 결합한 복합적 매체. 자, 아이디어고, 시각적 매체고, 언어적 매체고, 자, 아이디어와 시각과 언어 매체를 결합한 복합적 매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개의 작품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자, 개념미술 작품의 표현 수단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작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다양하여 어떤 장르로 나누거나 양식으로 분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장르 분류의 어려움입니다. 자, 개념미술의 탐구 대상과 표현 수단입니다. 자, 개념미술의 탐구 대상은 작품에서의 개념과 아이디어이고 표현 수단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 분류가 또 쉽지 않습니다. 고드프리는 개념미술이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레디메이드, 개입, 자료 형식, 언어의 4가지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레디메이드 미리 만들어졌죠. 개입, 누군가 개입한다는 뜻일 거고, 자료의 형식과 언어 4가지 특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음에 설명이 나오겠죠. 자, 개념미술의 4가지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레디메이드란 뒤상이 만든 용어로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일상의 제품이 미술작품으로 주장 또는 제시되는 것. 앞에 변기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자, 이것은 미술가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독창성과 미술가의 손작업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개입이란 이미지, 텍스트, 사물 등을 예기치 않는 상황과 맥락에 두는 것으로, 자, 뭔가 이렇게 수업하는 교실에 수업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이를 통해서 관람자의 관심을 작품의 맥락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죠. 자료 형식은 작가의 작품, 개념, 행동 등은 기록, 지도, 사진 등을 제시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작품, 개념, 행동 등은 기록, 지도, 사진 등을 제시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자, 여기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고 또 다른 의자가 있고 또 어떤 기록이 있죠. 자, 위의 사진은 코수스의 작품 3개의 의자를 찍은 것이다. 작품은 실제 의자와 또 의자를 찍은 사진,
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쓰인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코수스는 의자란 무엇이며 사물로서의 의자를 재현하는 방식과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람자에게 묻고 있다. 자료 형식의 예입니다. 개념미술의 네 번째 특징인 언어는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관람자와 소통하는 것이다. 자, 이 그림인데요. 뭔가 있죠? 자, 뒷장에 설명하겠습니다. 나우면의 100개의 삶과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간판을 연상시키는 네온 사인에 삶과 죽음에 관한 용어들을 나열해 두었는데 관람자들은 이 용어들을 읽음으로써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자, 고드프리가 제시한 개념미술의 특징입니다. 자, 고드프리는 개념미술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레디메이드, 개입, 자료 형식, 언어의 네 가지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념미술은 다른 미술 경향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존속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경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념미술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데 개념미술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개념미술이 미술가를 일종의 이론적 엘리트주의로 몰아가 개념미술가들이 더 넓은 관람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부정적 입장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술을 실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개념미술가들의 여러 시도에 대해 당시 미술의 맥락을 바꾸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입장도 있다. 자, 긍정적 입장이죠. 자, 개념미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입니다. 자, 개념미술이 미술가를 이론적 엘리트주의로 몰아가 개념미술가들이 더 넓은 관람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개념미술가들의 여러 시도로 당시 미술의 맥락을 바꾸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글을 읽고 반드시 해야 될 활동이 바로 이겁니다.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 자, 어떠한 비문학 자료라도 여러분들 이 활동은 꼭 하십시오. 자, 미술 작품은 미술가의 생각이 재료를 통해 형상화된 후 감상의 대상이 되어 소장된다. 일반적인 것이죠. 자, 미술가들의 역할이 물질을 교묘하게 치장하는 데 있지 않고 미의 고찰을 위한 선택이 있다는 듀샹의 시도는 개념미술의 선구가 되었다. 개념미술의 탐구 대상은 작품에서의 개념과 아이디어이고, 자, 표현 수단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분류가 쉽지 않다. 개념미술의 특성이죠. 자, 고드프리는 개념미술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레디메이드, 개입, 자료 형식, 언어 네 가지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념미술이 미술가를 이론적 엘리트주의로 몰아가 개념미술가들이 더 넓은 관람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비판과 개념미술가들의 여러 시도로 당시 미술의 맥락을 바꾸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자, 주제는 개념미술의 특징과 평가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낯선 질문이겠죠. 실제로 미술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인데 이런 내용 잘 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은 예술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자,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미술 작품의 전통적인 존재 방식이 나와 있었고요. 미술적 전통에 대한 듀샹의 도전과 그 의미가 나와 있고요. 개념미술의 등장 배경과 표현 수단. 자, 탐구 대상과 표현 수단을 다루고 있지만 등장 배경은 없죠. 고드프리가 제시한 개념미술의 주요 특징이고요. 자, 개념미술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개념미술의 성격을 설명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는 예술작품은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체이다. 즉 그것에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능력, 솜씨,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닉, 아마 테크닉과 관련이 있겠죠. 자, 만드는 사람의 관념, 사상, 가치를 의미하는 아르스, 만들어진 작품 자체를 의미하는 아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 예술작품은 기술, 테크닉, 관념, 아르스, 작품, 아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아트는 아르스와 테크닉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자, 개념미술에서는 아르스를 강조했지만, 개념을 강조했죠. 테크닉와 조화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르스는 개념이죠. 가장 중시하지만 테크닉가 아트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한다. 아르스를 중시하지만 미술가의 작업 테크닉은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았죠. 아르스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아 테크닉이나 아트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아르스와 아트의 균형을 우선시하면서 테크닉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기도 한다. 자, 아르스를 중시하지요. 그러나 아트와 균형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트는 아르스와 테크닉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아트는 작가가 던진 질문에 관객이 반응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트가 바로 작품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개념미술은 레디메이드, 개입, 자료 형식, 언어의 4가지 특징 중 하나를 가진다고 했죠. 1969년경 코넬리스는 전시회에서 신선한 커피를 올려놓은 저울들을 줄줄이 매달아 두었다. 미술관에 진동하는 커피 냄새는 신체의 감각들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커피에 관한 기억도 상기시켰다.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작품을 보며 커피와 관련된 개인적인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자, 일상적인 사물인 커피와 저울을 이용한 작품이죠. 1969년 로버트 베리는 화랑 현관문에 전시 기간 중 화랑문을 닫습니다 라고 안내문을 써붙였다. 화랑을 찾은 사람들은 이 안내문에 당혹해하면서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안내문이 베리의 작품이었다. 자, 안내문이 작품이 된 경우죠. 그럼 관객의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지요. 자, 기억은 다양한 자료 형식에 대해, 니은은 미술가의 역할에 대해 관람자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군. 자, 기억은 다양한 자료 형식은 아니죠. 간단하죠. 커피를 주로 했죠. 자, 기억은 커피와 저울이라는 일상 사물을 통해, 니은은 언어를 통해 관람자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군. 기억과 니은을 접한 관람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며 작품을 감상하겠군. 자, 기억과 니은의 작가는 모두 관람자들을 예기치 않는 상황과 맥락에 이끌어들이고 있군. 자, 개념미술은 관람자의 사고와 반응을 요구하죠. 기억과 니은의 작가는 모두 아이디어를 통해 전통적인 미술 개념의 해체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개념미술은 전통적 미술에 대한 뒤상의 도전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개념미술의 개념과 특징이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